네,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엽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에 주요 이슈로 가지고 오셨던 구리와 애니메이션 섹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땠나요? 네, 구리 쪽에서 풍산이라든가 이구 산업 굉장히 양호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장중 기준으로 보면 스튜디오 미르가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최근에 SM젠터 추세적으로 아주 상승이 좋은 모양인데 금요일에도 한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요. 전략주로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하나 시스템이 금요일에도 10% 올랐더라고요. 네. 전략주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원래 뭐 당일 원칙으로 합니다만 신선 제품처럼 보통 한 2, 3일 정도 내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당일날 안 움직여도 그 다음 날 정도까지는 보자 이런 취지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선식품처럼 보통은 당일이지만 2, 3일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주간 베스트에 오르셨는데 이번 네. 주에 가지고 오실 이슈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네. 이슈로는 어떤 이슈 가지고 가셨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양자 컴퓨터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뭐 CES에서 젠슨왕 그 엔비디아 CEO가 상용화되려면 한 2, 30년은 걸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자컴에 대한 이슈가 좀 한풀 꺾였다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양자 컴퓨터가 부각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양자컴에 대한 이제 개발과 관련된 경쟁들이 나라별로 굉장히 심하거든요. 최근에 일본도 하나 뭐 내놨었고 핀란드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도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한 1000배 이상 속도가 빠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실물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4종 정도가 많이 좀 상장이 되면서 관련되는 섹터에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연세대 그 송도 캠퍼스에 작년 11월 달에 IBM의 5번째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설치됐다라는 거 최근에 좀 보도된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IBM 부사장이 주말 사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2029년 정도 되면은 양자에 대해서 무결성을 가진, 그러니까 오류가 나지 않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양자컴에 대한 어떤 관련주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KCS입니다. SK텔레콤하고 양자 암호 관련된 원칩을 개발한 회사고요. 최근에 국정원에서 승인도 받았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게이트입니다. 역시 SK텔레콤하고 가설 사설망에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기간 조정, 폭 조정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의견 드려도 좋을 만한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ICTK인데요. 지난주 흐름에서 가장 좋았던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양자 관련된 암호칩 대량 생산을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좋은 만큼 오늘도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관련주 세 종목 모두 고의견 주셨는데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 양자 관련주들이 모두 고르게 오른 건 아니지만 리게티 컴퓨팅은 9%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스타링크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빠르면 3월 내지는 뭐 상반기 중에는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70여 개국에서 4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인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현재 좀 서비스 진행 중인 스타링크를 중단할지도 모른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머스크가 부인하면서 스타링크 서비스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특혜성 이슈인데 기존에는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지만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일반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문자라든가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를 승인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의 어떤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에 굉장한 수혜를 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성 서비스이고 또 6G가 될 때 훨씬 수혜를 받을 만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이용자들이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관련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세트랙 아인데요.
1분기 중에 그 스페이스 X에다가 고해성도 위성을 실어가지고 탑재해서 우주로 날아버릴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원래 해상용 위성 안테나 관련주입니다만 위성용 안테나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작년도에는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KTCS인데요. 원래 스타링크 쪽과 KT 그룹 간의 협업 관계가 좀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된 국내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KT 그룹 내에서는 KTCS가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평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세트랙 I, KTCS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모두 그 의견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전략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전략주가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략주는 어떤 전략주죠? 네, 오늘 전략주는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4번이나 전략주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 종목의 사상 최고가 흐름까지 또 연출이 되면서 전략주를 말씀드렸던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목표가 좀 올려가지고 상향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랑 스타링크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기술과 부품을 갖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광센서라든 광소자 쪽의 관련주인데 지난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광반도체 만든다고 해서 또 거기에 수혜주다라고 해서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있는 양자 컴퓨터, 스타링크 관련주를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50% 늘었다라는 것도 실적이 동반다는 차원에서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우주라든가 양자 컴퓨터,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슈마다 동종목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없는 만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6,890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광반도체까지 여러 공통 분모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원래 제시드렸던 가격을 이제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양재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우주라든가 몇몇 개 섹터에 동종목의 어떤 빈도, 그러니까 출현 빈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또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산업이나 시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목표가 10,000원까지 좀 상향해 드리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충분한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익 플러스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우넷 김동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